안녕하세요. 피부일타 민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자 피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실 요새 진짜 남자분들이 피부과 많이 다니세요. 근데 처음에 혼자 잘 못 와요. 보통은 뭐 여자친구, 따님이나 와이프분들 꼭 모시고 오시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시술 받고 만족하시면 그제서야 혼자 오시더라고요. 진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남자분들 요새 피부과 진짜 많이 다니세요. 일단 남자분들 시술은 생각보다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분들은 다들 관리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피부과를 꼭 다니지 않더라도 자외선 차단도 잘하고 보습도 잘하고 그러시니까 아무래도 좀 쌓인 게 있는 거고, 사실 남자분들은 자외선 차단 잘하고 보습제 잘 바르고 이런 분들 진짜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베이스가 다른 거예요.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 50점에서 시작이다 하면 남자분들은 빵점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50점에서 70점 만들기랑 0점에서 50점 만들기, 당연히 0점에서 50점 만드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오히려 시술 결과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피부과 혼자 가신다고 하면 내가 뭘 받아야 될지 좀 감도 안 오고 하실 테니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좋을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중요한 거는 남성의 피부에 대해서 좀 아는 건데요. 남자 피부는 첫 번째로 여성 피부보다 20% 정도 더 두껍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영향으로 피부가 두껍고 콜라겐도 더 많아요. 훨씬 관리를 안 해도 관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30대, 40대를 기점으로 툭 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피지 분비는 여성분들보다 훨씬 많은데 수분은 훨씬 적어요. 그래서 나는 건조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피지 분비가 감소하면 그제서야 이제 건조함을 확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콜라겐이 여성분들처럼 서서히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갑니다. 한 20대까지는 비슷비슷한 것 같다가 30대를 지나면서 확 역전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시면은 30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여성분들이 훨씬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모공도 좀 크고 흉터도 있는 편이고 주름도 훨씬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 분비도 좀 많고 관리도 좀 안 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모공도 조금 더 늘어나 있을 확률이 높고 당연히 여드름이 더 많이 날 테니 여드름 흉터도 조금 더 있을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남자는 뭐부터 해야 돼요? 당연히 첫 번째는 보습이에요. 피지는 많지만 수분이 적기 때문에 아토피용 보습제를 좀 잘 발라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남자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막 불편해서 안 바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성분들이 뭐 골프를 치거나 뭐 야외 운동, 요새 뭐 달리기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여성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게 꼭 색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뭐 주름, 뭐 노화 이런 것들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은 무조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하면은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처럼 피부과 시술과 이런 기본 관리도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실패 없는 입문용 3가지 시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 제모예요. 물론 뭐 수염이 없는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수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제모를 첫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거뭇거뭇하게 있으면 당연히 그 자체로도 피부가 어두워 보여요. 면도 안 하고 수염을 며칠 기르면 얼굴이 훨씬 더 칙칙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모를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얼굴이 훨씬 더 밝고 환해 보입니다. 사실 면도를 하는 것 자체가 피부를 엄청나게 손상시켜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분들은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낭염, 뭐 여드름 이런 것들 수염난 부위에 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제모하면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집니다. 아포지나 젠틀맥스 같이 좀 좋은 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시술 횟수도 한 번 해도 효과는 있는데 수염이 많거나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 달 간격으로 3번에서 5번 정도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많이 아프지 않나요? 아프죠. 솔직히 첫 번째는 진짜 아파요. 그리고 횟수가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모근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4회차, 5회차 되면서는 왜 이렇게 오늘 안 아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색소 관리예요. 보통은 레이저 토닝, 피코 토닝 이런 듀얼 토닝을 하시면 되고요. 남성분들이 자외선 차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잡티가 굉장히 많고 검버섯, 점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바탕이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 레이저 토닝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면서 얼굴을 밝게 만들어주니까 레이저 토닝은 남성분들한테 두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톡스예요. 표정 어색할까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정말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개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맞는 부위가 있죠. 바로 턱이에요. 턱은 안 깨물었을 때 나오는 우리 교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 진짜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데 의외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침샘이에요. 이렇게 안 깨물었을 때 뒤쪽에 이렇게 두툼하게 잡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침샘 보톡스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효과는 사실 정말 드라마틱해서 지금 말씀드린 남성 제모, 그리고 레이저 토닝, 그리고 보톡스, 이거는 좀 효과가 없기가 힘든 시술이에요. 대부분 가성비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근데 의외로 남성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하고 좋아지면 또 만족을 잘 못하고 그 다음 거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처짐을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 조금 살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이 쌓이면 좀 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가장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이제 울세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온다 리프팅. 울세라는 근막층을 리프팅해줘서 얼굴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리프팅 시술이고요. 남성분들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울세라처럼 깊이 들어가는 리프팅을 해주면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좀 아픈 거, 그리고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아파서 효과를 내기가 조금 힘든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온다를 추천드리는데요. 온다는 울세라에 비해 통증이 훨씬 적고 그리고 시술 효과도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중턱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울세라랑 온다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울세라를 하고 사이사이에 온다를 같이 넣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남성분들 중에 운동을 많이 해서 살이 없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울세라 온다보다는 벤서티나 소프 웨이브 같이 조금 더 진피층에 집중한 리프팅을 받으시면 너무 좋고요. 리프팅 받을 때 핵심은 뭐예요? 남자들은 좀 귀엽게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샤프하고 날렵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김우빈 씨처럼 조금은 이렇게 좀 날렵한 얼굴들 이런 식으로 저는 만들어 드리는 거를 선호합니다. 근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분의 개성을 잘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공 흉터인데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번들거리고 여드름이 많이 난다 그러면 피지 분비를 좀 줄여주는 시술들, 뭐 예를 들면 포텐자 아니면 뭐 레가토 이런 것들로 피지 분비를 좀 줄이고 염증을 좀 줄여주면 모공은 바로 따라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여드름 흉터가 너무 심하다 혹은 이제 피지 분비는 많지 않아서 여드름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포텐자나 레가토로 피지 분비를 줄이는 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여드름 흉터의 영역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다운타임 신경 쓰지 마시고 울트라 클리어 같은 걸로 박피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나는 그 정도로 심하지가 않다 아니면 다운타임이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라젯 하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예전에는 미라젯으로 주베룩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새는 미투어로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투어가 진피 재생 효과가 조금 더 뛰어나고 효과도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미라젯으로 리투어를 넣어주면 흉터도 차오르고 잔주름 그리고 모공, 피부결 그리고 피부톤까지 이게 한 번에 해결되니까 남성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라젯으로 리투어나 주베룩을 하면 뭐 다운타임도 정말 길면 3일, 평균은 하루 정도이기 때문에 뭐 회사 생활 이런 데에도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께 굉장히 강력 추천드리고 있어요. 시술 횟수는 솔직히 저는 뭐 3번, 5번, 10번 이렇게 딱 고정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흉터가 심한 사람이 있고 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개인 반응의 차이가 시술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대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박피를 했냐 아니면 나는 다운타임 때문에 좀 약한 시술들 위주로 했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횟수를 막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저는 흉터 치료를 하면 피부가 좋아지는 거는 따라오게 세팅을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성분들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탈모입니다. 근데 탈모도 피부과에서 해요? 피부과에서 하죠. 탈모는 원래는 피부과의 영역인데 이제 피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스킨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머리나 이제 손톱 이런 것들까지 다 피부과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모발 이식 같이 수술의 영역들이 조금 생기면서 다른 과 선생님들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피부과의 영역이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먹는 약 바르는 약을 먼저 해보세요. 이거는 예방 효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어려서부터 내가 좀 유전적으로 있을 것 같다 하면은 바로 복용하세요. 솔직히 탈모가 있을 것 같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거의 탈모예요. 그냥 복용하세요. 그게 훨씬 나실 거고. 근데 이미 내가 복용을 하긴 하는데 좀 늦었어요. 모발 이식을 할 정도는 아닌데 조금 모근이 너무 얇아요.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는 사실 두피에 우리가 자극을 주는 웬만한 시술들은 의외로 탈모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할 경우에는 당연히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약 바르는 약을 메인으로 하셔라 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제가 탈모에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미라젯으로 주베룩 넣는 거예요. 주베룩의 탈모 효과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논문으로도 나와 있고 너무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거라서 좀 연구가 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나이로 나눠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20대는 사실 쉬워요. 일단은 뭐 여드름이 있으면 뭐 포텐자 하시면 되고, 뭐 울세라까지 많이 처진 경우가 아니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국산 초음파 리프팅, 뭐 슈링크, 브이로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얼굴에 살이 많으면 이제 온다 리프팅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턱보톡스는 조금 교근이 크면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인상을 찌푸리는 습관이 있다 이런 분들은 20대 때부터 보톡스 하시면 너무 좋아요. 사실 저도 20대 때부터 보톡스 열심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30대부터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니까 좀 티가 안 나는 게 좋죠. 그래서 제모 하시면 좋고 보톡스 하시면 좋고 20대 때보다는 외부 활동을 하면서 색소가 조금 있을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토닝 같은 거 그리고 간단한 리프팅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대 때부터는 진짜 내가 그동안 관리를 잘했냐 못했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갈립니다. 내가 그냥 기존에 20대부터 보톡스를 맞았어. 그러면 솔직히 이마미간 주름 같은 거는 그냥 20대 때처럼 계속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러면 뭐 스킨 부스터라든지 소프웨이브 뭐 울세라 이런 리프팅을 조금 하셔야 되고 샷수도 내가 20대 때부터 관리한 경우와 관리하지 않은 경우 굉장히 샷수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미리 관리하신 분들이 점점 오히려 40대 때부터 관리할 게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내 고민에 맞는 시술을 하세요. 사람의 얼굴이 붕어빵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20대인데도 40대 같은 얼굴이 있고 40대인데도 유전자 영향으로 20대 같은 얼굴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 두 분은 사실 받는 관리의 정도 그리고 어떤 관리를 받을지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정말 참고만 하시고요. 내 고민이 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추구미가 뭔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피부과의 남자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냥 혼자 오셔도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만든 관리를 좀 정리해서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